가슴 수술 후에 재수술하는 것의 가장 큰 원인은 사실 크기 불만입니다. 자, B컵, A컵, B컵, C컵, 컵 사이즈를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컵 사이즈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안녕하세요. 아시아에서 환자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성형외과 전문의 김환조라고 합니다. 가슴 재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가슴 재수술을 피하는 방법. 제가 생각하기에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수술하기 전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것을 원하느냐를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담을 가시면 선택을 해야 될 게 많습니다. 보형물의 종류, 크기, 어디로 보형물을 삽입하느냐. 충분한 지식 없이 상담을 하러 갑니다. 원장님께서 그래요, 이렇게 하고 이 사이즈를 하고 여기를 통해서 삽입을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본인이 뭘 원하는지는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알 수도 없죠. 그래서 저는 항상 상담을 오시면 많은 숙제를 드려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고민을 해보셔라. 예를 들면 밑선이냐 겨드랑이 절개냐, 흉터가 많이 남는다는 가정하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어디가 덜 신경 쓰이겠느냐. 사이즈. 많은 분들이 사이즈를 갖고 고민을 하시죠. 실제로 통계를 보면 가슴 수술 후에 재수술하는 것의 가장 큰 원인은 사실 크기 불만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가 얼마 정도 되는지를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자, B컵, A컵, B컵, C컵, 컵 사이즈를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컵 사이즈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옷을 입으러 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내 체형에 어떤 옷의 디자인은 44가 맞고 55가 맞기도 하죠. 또 때로는 66이 맞을 수도 있고요. 근데 브레이저도 마찬가지로 같은 회사에서 나온 브레이저를 하더라도 디자인 따라 컵 사이즈는 다 틀리게 나옵니다. 절대로 컵으로 맞출 수는 없죠. 대부분 다 컵 사이즈로 맞춥니다. 그 다음에 CC를 놓고 생각해 볼게요. 나는 마르고 이 사람은 뚱뚱한데 똑같은 300cc를 넣는다고 하면 같은 느낌이 날까? 아니요, 다릅니다. 근데 후기를 보고 이 사람은 300 했으니까 나는 이 정도 크기면 내가 원하는 가슴이 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어쨌든 본원에 내원하시면 3D로 찍어서 분석을 해서 그거에 맞는 보형물을 넣어보기도 하고, 또 실제로 옷을 입어서 어느 정도 볼륨감이 생기는지를 착용해보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보형물 사이즈도 결정을 해야 되겠고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설명을 해드리고 본인이 충분히 고민해보고 숙제를 해야 재수술의 확률을 낮출 수 있다. 일단 첫 번째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수술하는 저한테 오셔서 수술하시는 부분의 제일 큰 두 번째, 구형구축입니다. 구형구축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전에 부작용이기 때문에 요거는 따로 제가 영상을 만든 게 있으니까 여기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치의 문제. 골이 벌어졌어요. 너무 바깥쪽에 있어요. 너무 밑으로 갔어요. 너무 위로 갔어요. 기본적으로 원래 가지고 있는 가슴 모양을 보고 거기에 맞는 보형물을 선택을 하게 되면 어느 위치에 정확히 박리를 하고 들어가야 되를 선택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 위치가 잘못됐을 때, 예를 들어 가운데 골이 너무 벌어졌으면 골을 더 모아주는 테크닉으로 수술을 해야 될 거고, 너무 붙어 있으면 벌려줘야 될 거고요. 바깥쪽으로 빠져 있으면 넣어줘야 될 거고, 타이트하게 잡고 있으면 풀어줘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위치를 선정해주는 문제도 재수술하는 것의 가장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중주름의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슴 밑선은 여기 있는데 조금 큰 보형물을 선택해서 더 아래 주름을 확장했을 때 기존에 있던 주름이 더 보이게 되겠죠. 이런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데 그거는 작은 보형물을 넣어서 올려주든가, 이중주름을 절개를 해서 최대한 펴주고 보형물이 좀 소프트한 것보다는 좀 강한 보형물에서 밀어준다든가, 아니면 때로는 아주 정도가 덜 심하면 그 이중주름이 있는 부위에다가 지방이식해서 덜 보이게 하든가 해결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근데 저한테 일단 오는 환자분들 재수술은 가장 큰 게 대부분은 사이즈 불만, 그 다음에 구형구축, 마지막으로 제일 많은 건 촉감입니다. 도대체 좋은 촉감은 뭘까요? 보형물의 선택에 있어서 어떤 보형물을 선택을 하느냐가 일단 주가 되겠죠. 같은 회사의 보형물을 하더라도 디자인이 같더라도 강도가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조금 더 소프트한 거, 조금 더 강한 거, 장단점이 있죠. 소프트한 것은 촉감이 더 좋은 반면에 흐물흐물거려서 만졌을 때 약간 리플링이 있을 수도 있겠고, 반면에 조금 더 모양이 라운드하지만 강도가 있는 거는 리플링 현상은 적지만 촉감적으로는 좀 떨어질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구형 구축까지는 아니지만 방 자체가 좀 타이트하게 만들어져서
보형물의 이동 공간이 없어서 또 그것 때문에 촉감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겠고, 구형 구축 정도로 심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피막 자체가 조금 두꺼워져서, 그걸 대개는 구형 구축 2단계인데 그걸 잘 모르시니까 2단계면 피막을 좀 제거하거나 방을 열어주는 방법으로 해소를 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원인들 때문에 재수술을 합니다만, 사실은 이제 가슴이 보여지는, 내놓고 다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죠. 근데 일단은 제가 수술하는 가장 기준점이 되는 것은 뭐냐면, 옷을 입었을 때 대칭이 맞는 거. 밑선을 맞추는 게 중요한 이유가, 내가 가슴이 좀 비대칭이 하더라도 그 위치에서 보형물을 같이 넣게 되면 한쪽이 올라오겠죠. 그럼 옷을 입을 때 튀어나오게 됩니다. 신경 쓰이죠. 그래서 아래쪽을 맞춰야 올라오는 정도가 비슷하다. 단 유두 위치는 또 달라질 수 있는 문제. 또 유두 위치를 생각해 볼게요. 수술은 다 다른데 유두 위치가 달라요. 그럼 유두를 이동하는 수술을 해야겠죠. 원인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민을 하신다면 1차적으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본인이 수술하셨던 병원에 먼저 가보세요. 어떤 수술 방법을 했는지 가장 잘 알고 보형물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재수술로 해결이 되는지 판단하기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수술하신 선생님께 가서 상담을 하고, 거기서 뭔가 잘 뜻이 안 맞는다, 그럼 저한테 오셔도 됩니다. 하지만 일단은 수술하신 분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분과 가서 상담하시는 게 제일 좋겠고요. 같은 분께 여러 번 수술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 그럼 오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수술하신 분께 상담을 하고 정확한 원인을 분석을 하고 그 원인에 따른 해결 방법을 같이 찾아내는 것이 재수술을 일단 방지하고 또 해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